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발밑에 쌓인 낙엽이 눌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전날 내린 비 때문인지 흙은 촉촉했고 그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사방에서 서걱거리는 소리를 몰고 왔죠. 그 모든 풍경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꿈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옆에는 은주가 있었습니다. 2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친구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제 곁을 걷고 있었어요. 흰 셔츠 차림의 은주는 22살, 그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도 걸음걸이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42살 정신과 의사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제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죠. 사실 은주와 저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였어요.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던 22살. 겨울방학을 맞아 함께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고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저는 가벼운 부상으로 끝났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은주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앞에 있는 이 모습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주가 떠나던 날, 저는 한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던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조금만 더 천천히 운전했다면 하는 후회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숲길은 어느새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길, 오른쪽은 희미하게 빛이 스며드는 길이었어요. 순간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살아있다는 확신을 줄 만큼 따뜻했죠.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는 신호였어요. 제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은주와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거칠게 제 손을 낚아채는 힘이 느껴졌어요. 손목이 아프도록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이미 1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서 계셨어요. 두 눈은 불처럼 이글거렸고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소리치고 계셨죠. 하지만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분노와 그 무게만이 느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은주가 손을 내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버지가 저를 잡아 끌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제 몸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죠. 숨조차 막혔어요.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며 흐릿해져 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무늬가 얼룩처럼 퍼져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저릿했어요. 천천히 내려다보니 자국은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 강하게 잡힌 듯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거칠고 단단한 손아귀, 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하지만 아무리 바라봐도 방금 전까지의 풍경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선명했거든요. 발밑의 낙엽, 은주의 손끝, 아버지의 분노에 찬 얼굴까지요. 제 병원 책상에 앉아 진료 기록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와 상담을 받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특히 오늘 마지막 환자였던 김 선생님 얘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은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자꾸 아내가 나타나서 함께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울먹이며 말했죠. 선생님, 저는 정말 따라가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가 환자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꿈이라면 왜 이렇게 진하게 남아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 무언가 외치고 계셨는데 아무리 떠올려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은주의 무덤을 지나게 됐습니다. 22년 만에 찾아간 은주의 묘소는 생각보다 잘 관리돼 있었어요. 은주 어머니께서 여전히 챙기고 계신 모양이었죠. 묘비에 새겨진 22살이라는 나이가 유난히 어려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미소와 아버지의 분노가 머릿속을 번갈아가며 스쳐갔어요. 손끝의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밤이 찾아올수록 두려움은 커졌어요. 다시 잠들면 또 그 숲길에 서게 될까요? 은주가 다시 내 손을 잡으려 들까? 아버지가 또 나타나실까? 하지만 피로는 결국 제 눈꺼풀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침대에 몸을 누이자 금세 의식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다시 숲길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저는 또다시 은주의 손을 잡고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고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제 가슴을 괜히 서늘하게 만들었죠. 은주는 제 곁에서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은주 얼굴을 보니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저를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떨며 말했죠. 정희야, 왜 자꾸 나 혼자 두고 가려고 해? 왜 나만 남겨두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은주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두고 간 적 없어. 하지만 은주는 제 말을 끊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야, 넌 항상 그래. 날 잡아달라고 울고 있는데 넌 뒤돌아서 가버리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손아귀는 제 손을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은주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그 차가움이 제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사실 은주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사고 후에 저는 은주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49제에서도 저는 계속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은주 어머니의 원망, 어린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운전을 했는데 저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죠. 저는 은주의 두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숲길 위의 공기가 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바람이 잦아들더니 나뭇가지 사이로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 한 줄기가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은주는 제 손을 억지로 당기며 말했어요. 같이 가자. 이번에는 절대로 널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절박했고 울음은 멈추질 않았어요. 그 순간 숲길 저편에서 무겁고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숲이 밟히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아버지를 보았어요. 이번에도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하라고 하시며 늘 공부만 강요하셨어요. 특히 제가 은주와 가까이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환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아버지 쪽을 보더니 더 강하게 저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안 돼. 또 나를 떠나면 안 돼. 제발 가지 마. 숲속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은주의 손과 아버지의 시선 사이에 끼어버린 듯한 기묘한 긴장감 속에 서 있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또다시 그 숲길이었어요. 발밑에는 축축하게 젖은 낙엽이 깔려 있었고 잔잔한 안개가 허리춤까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묵직해서 호흡할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어요. 전날 분명히 집에서 잠들었는데 눈을 뜨면 항상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은주가 울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제게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고인 얼굴이 너무 선명했어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자꾸 나 혼자 두고 가려고 해? 넌 늘 혼자만 살려고 했어. 나를 데려가야지.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은주의 눈빛 속에는 원망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은주야, 그게 아니야. 나는 널 두고 간 적 없어. 나도 너와 같이 있고 싶었어. 하지만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했죠. 사실 저는 사고 후 은주의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도망만 쳤습니다. 은주, 부모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은주는 손을 놓지 않고 점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그녀의 체온이 생생히 전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어김없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이었지만 표정에는 미묘하게 다른 기운이 엿보였어요. 눈가에 번지는 슬픔 같은 것이었죠. 아버지는 입술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말했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분에 찬 듯한 숨소리만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정희야, 너는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내 목숨은 내 것만이 아니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은주를 따라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은주는 절규하듯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같이 가자. 이번엔 절대로 날 두고 가지 마. 저는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한쪽 손에는 은주의 눈물 어린 손이,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거친 시선이 있었습니다. 숲길은 점점 흔들렸고 나무들은 무너져 내리듯 기울어졌어요. 발밑에 땅이 갈라지며 어둠이 깊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땀이 한순간에 온몸을 적셨습니다. 눈을 뜨자 다시 제 방이었습니다. 천장에 낡은 무늬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고 이불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아직도 얼얼했고 마치 누군가 억지로 잡아 끌던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답답함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어요.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는데도 제 심장은 여전히 숲속에 있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손을 바라봤어요. 손바닥은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은주의 체온과 눈물이 고였던 감촉이 떠올라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은주는 왜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렸을까요? 왜 나를 원망했을까?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애는 여전히 그날의 숲길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문득 어제 병원에서 만난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40대 초반의 박모 씨였는데 10년 전 자살로 세상을 떠난 형을 꿈에서 계속 본다고 했어요. 형이 나타나서 자꾸 함께 가자고 한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제가 환자에게 한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분노에 찬 얼굴로 늘 나타나는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무리 떠올려도 입 모양만 선명하게 보일 뿐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특히 마지막 환자였던 이모,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75세의 이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잃은 후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영감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함께 가자고 해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은주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다시 잠들면
또 그 숲으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피로는 제 몸을 이기고 어느새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야 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은주가 왜 날 붙잡는지. 이번엔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다짐과 함께 눈이 감기는 순간 어둠이 밀려와 방 안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엔 안개가 자욱했고 발밑은 진흙처럼 끈적거렸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폐 안으로 파고들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안개 사이에서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흰 셔츠 차림으로 예전 모습 그대로였죠. 그런데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두 눈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은주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항상 날 두고 갔어? 왜 그날도 나를 잡아주지 않았니?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고 장면이 눈앞에 겹쳐지며 가슴을 세차게 파고들었죠.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로 향할 때 저는 핸들을 돌리느라 은주를 붙잡아 주지 못했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늘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제 몸을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에 운전자인 제가 먼저 팔로 충격을 막으려 했거든요. 은주를 보호할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 기억이 20년 넘게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저는 결국 무릎을 꿇은 채 외쳤어요. 미안하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널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은주의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네가 날 버린 거야? 네가 날 떠나보낸 거잖아? 그 울음소리는 제 귓가를 찢어발기는 듯했고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제 안에서 울렸어요. 마치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저는 뒷걸음질 치다 결국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떨리고 심장은 쪼개질 듯 뛰었어요. 그때 또 다른 기운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도 단호한 기운이 더 강했습니다.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제가 따라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의사는 자신의 목숨보다 환자의 목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저에게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야 해. 이번엔 놓치지 마. 아버지는 반대로 손을 뻗어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눈빛 속에는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는 듯했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은 절규했고 온몸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눈물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고 아버지의 시선은 제 발목을 잡아 땅에 붙들어 매는 듯했어요. 저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은주야. 하지만 나도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간 땅바닥이 요동치더니 발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허공에서 몸이 던져지는 순간 은주의 울부짖음과 아버지의 침묵이 동시에 제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끝없이 떨어지는 듯한 어둠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젖은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차가운 흙내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손을 뻗자 흙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고 축축한 감촉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숲길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숲은 낯설었습니다. 나무들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빽빽했고 길은 한없이 꼬여 있었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저를 가두려는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천천히 걸었어요.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머리 위에서는 까마귀가 울부짖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제 몸을 밀쳐냈어요. 모든 것이 저를 몰아세우는 듯했죠. 걷다 보니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낌 섞인 목소리였어요. 왜 자꾸 날 혼자 두려 해? 저는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은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심지어 제 발밑에서도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은주의 울음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밀어낸 거야? 너만 살아남은 거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찢기는 듯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널 살리고 싶었어. 그러자 어둠 속에서 은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눈물로 번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빛. 은주는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무서울 만큼 단단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같이 가야 해.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소나기는 마치 쇠사슬처럼 저를 올감했어요. 저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외쳤습니다. 안 돼. 난 아직 갈 수 없어. 그 순간 반대편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안개를 뚫고 가까운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입술이 움직이며 분명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가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게 울렸어요. 마치 땅속에서 울려 나온 듯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더 세게 제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목소리는 절규로 바뀌었죠. 넌 이제 나와 같이 가야 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간호사였는데 교통사고로 동료를 잃은 후 계속 자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그 환자에게 말했죠. 죄책감은 당신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은 죽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 힘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눈앞은 아득해졌어요. 은주의 눈물은 제 영혼을 흔들었고 아버지의 단호한 시선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울부짖었어요. 제발 누가 좀 알려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순간 숲이 흔들리며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소리를 냈어요. 바람은 거세게 몰아쳤고 하늘은 어둠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을 받았어요. 은주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동시에 제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끝없이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저를 삼켰습니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자 몸은 허공에 던져졌고 귓가에서는 바람이 터질 듯 몰아쳤어요. 온몸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아팠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숨이 막혀 목구멍에서 헐떡임만 새어 나왔어요.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정희야, 의사라는 건 참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단다. 내가 살린 환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에게 너는 생명의 은인이야.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삶의 의미를 잃지 않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은주에 대한 기억도 달라졌어요. 사고 전날 밤 은주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너는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확신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할 때 은주의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원망이 아니라 응원이었던 거죠. 눈을 번쩍 떴을 때 저는 다시 숲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안개가 걷히고 있었고 햇빛이 나무 사이로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멀리서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이해했구나? 나는 널 데려가려 한 게 아니야. 널 보내주려 했던 거야? 아버지도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환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잘했다. 정희야. 이제 돌아가서 내 할 일을 해라. 저는 두 분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22년간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마침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주는 저를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거죠. 숲길이 점점 밝아지더니 저는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눈을 뜨자 제 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땀으로 젖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 따뜻해졌고, 특히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더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겪은 경험이 오히려 환자들을 도우는 밑거름이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은주의 무덤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알겠어. 내가 원했던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구나. 앞으로 너의 목까지 열심히 살게. 고마웠어.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지만 결국 남겨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떠난 이들을 잊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남은 자의 몫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